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기존의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성공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특히 가장 수익이 좀 많았던 재개발에 대한 사례를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 본 방송을 통해서 상업용이든 토지든 또 주택이든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되는 바로 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들을 제가 많이 강의를 드렸는데, 자, 오늘 같은 이 케이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자, 이분이 지금 아직은 회사원으로 은퇴까지는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좀 남아있는 분인데, 자, 이분이 2018년도에 자, 영등포, 바로 여의도에 바로 인접해 있는 신길 뉴타운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재개발 물건으로 매수가 2억 5,500만 원대. 근데 아시겠지만 재개발이 보통은 한 3,000세대, 5,000세대 대단지 규모라고들 생각하는 이런 물건 쪽으로만 투자를 하시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 1,000세대가 약간 부족한 990세대의 바로 이 재개발 물건으로 투자를 하셔서, 자, 그때 당시에 조합원 분양가 33평 기준으로 6억대가 조합원 분양가인데, 자, 현재 2021년도 기준 현재 시세는 약 한 13억 원대. 자, 결론적으로 아직은 자금을 회수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수익적으로 보면 2배 이상의 수익을 일단 창출하신 분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보다는 자녀용을 검토를 하셨던 케이스인데, 자, 신길역이 지금은 5호선하고 1호선의 두 군 이 역세권의 더블 역세권인데 바로 옆에가 여의도다 보니까, 자, 역세권에 붙어 있는데, 자, 이게 왜 1,000세대 좀 작은 규모냐면, 우리가 이 기존에 일반 민간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갔었습니다만, 최근에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이제 공공으로 좀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신길 뉴타운이 아닌 신길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 시프트 재개발이라 그래서 서울시가 50% 이상의 이 참여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조합원은 300세대고 서울시가 가져가는 300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 300세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업성 기준으로는 일반 민간 재개발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에 조합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기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익 가치가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특히 이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 기준이,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수요 억제 정책이라 그래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특히 부동산 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을 해왔는데, 자, 금년 2021년도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이 공급으로 이제 완전히 턴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공급 중에 정부가 100% 공급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이런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같이 오히려 정부에서 한 51% 정도를 하고 민간에서 49% 정도 하는 바로 이런 민간 대 공공을 합작하는 바로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도 현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 늘어날 바로 이런 사업들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이 금년도 1월 15일 날 이렇게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확정을 져서 정부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들인데, 자, 실제 그러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자,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속도, 자, 기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7년에서 10년 걸리던 것이 공공으로 가게 되면 사업 속도가 3년에서 5년으로 이만큼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컨셉,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도 지역도 기본적으로 같은 대지 면적 기준으로 오히려 용도 상향을 하게 되면 이 건폐율과 용적률 자체가 이제 용적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상층으로 높이를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러면 아무래도 세대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 부분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혜택을 주는 배경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하느냐? 결국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일반 민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임대라든가 뭐 장기, 공공 이런 부분 자체를 정부에서 아예 지원을 하겠다는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실제 가격이 민간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수익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을 우선시하는 쪽 컨셉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러면 일반 재개발, 공공 재개발 뭐 분명히 나눠지긴 합니다만 제 기준은 100% 정부에서 하는 공공재개발 안에서도 정부만 하는 이런 재개발 말고요. 기본적으로 민간이 최소 49% 정도 들어가는 이런 컨셉의 재개발.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놓고 보는 것은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살기 좋은 곳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뭐 저희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투자 가치가 좋은 컨셉을 잡거든요. 제가 지금 신길 뉴타운, 신길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인접해서 여의도가 없다라고 하면 솔직히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최고겠습니다만 투자 가치 측면에서 2배, 3배 상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의도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인접하고 역세권, 특히나 더블 역세권이 같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런 투자 가치가 좋은 컨셉을 첫 번째로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입지 분석은 당연히 검토를 하셔야 되면서 자,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분양 수익성이 아니라 내가 거기 조합원으로 돼서 얼마나 수익성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항상 검토를 하셔야 되고 자, 최근에 이제 상당히 이 부분이 좀 검토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실제 내가 재개발을 하나를 매입을 투자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분양권을 받는 게 아니라 현금 청산이 되는 바로 이런 재개발권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게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자, 이 얘기는 법이 워낙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이후에 들어가도 보통 일반적인 과거 법이 안 바뀌었을 때에는 조합 설립 들어가고 관리 처분 되기 전에 재개발 들어가셔도 문제가 없었는데 자, 지금은요. 재개발 구역 지정되고 추진이라든가 조합 설립 되기 그 사이에 들어가셔야지만이 현금 청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요 투자하는 시기 이거 반드시 조정하는 거 꼭 검토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자, 분담금 실제 내가 투자한 재개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게 다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중에 준공 후 잔금을 치를 때에는 내가 내야 되는 분담금이 추가로 더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분담금을 줄어드는 요인들을 미리미리 또 따져보셔야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 하나 그냥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가능하시면 지하라든가 이런 게 같은 상권이 만들어지는데 자, 같은 단지를 만들 때 오히려 지하를 주차장으로 안 하고 여기를 상업시설로 해서 논다 그러면 자, 이게 누구 겁니까? 조합입니다. 그러면 조합 쪽에 이 상가 분양하는 이 금액이 결국은 분담금을 줄여주는 결국은 추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분담금을 줄여주는 요인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반대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숨은 악재들 자,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뭐냐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종교시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 다 뭐 나중에 이제 청산이라든가 또 이 철거 들어갈 때 이분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거나 또 인근에 또 상업시설이 너무 많을 때 이 상업시설들 철거하고 또 이 명도 나가고 할 때는 추가 비용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비용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악재 반드시 검토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재개발할 때 반드시 미리미리 체크해야 되는 체크 항목 뭐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그래도 가능한 5가지만 한번 사례를 얘기를 해드리면 자, 재개발 구역 내 종교시설 자, 이 부분들은 종교시설이 너무 많으면요 이거 재개발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협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교시설이 가능하면 없는 데는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종교시설이 작은 쪽을 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자, 문화재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이런데 문화재가 예를 들어서 발굴이 되거나 하는 쪽에 컨셉이 되면 이거 공사 중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재 그러면서도 재개발구역 특히 도로변 경계변에 상가 비율이 아주 많은데 자, 이런 데도 보통 어렵습니다. 뭐 최근에 이 한남 뉴타운 중에
한남 1구역이 이태원역 주변으로 1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이게 해제가 됐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상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실제 재개발 진행하기 어렵다 얘기 드리고, 자, 네 번째는 추진위원인 조합 설립되기 전에 추진위원을 만드는데, 자, 추진위가 구역 1구역 안에 이렇게 1-1, 1-2, 1-3 추진위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 것도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반대하는 의견, 비상대책위원, 비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비대위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오히려 이쪽에서 제안하고 이런 쪽에서 체크해 주는 항목을 잘만 보신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거는 틈새, 이 재개발하는데 틈새의 투자의 그런 포인트다라는 점도 한번 강조드리니까, 자, 이게 꼭 요런 내용 간단한 몇 가지만 체크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재개발 투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악재도 숨어 있고 시간적으로도 길게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기회들이 오히려 더 큰 수익과 내 집 마련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잘 검토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슬기로운 투자처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